자, 그러면 요즘 가장 핫한 또 아이폰 6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6와 플러스하고 갤럭시 노트 4 관련 상품이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한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아이폰 6하고 6 플러스의 차이는 이제 화면 사이즈 차이인데 지금 이거 국가별로는 비율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처음 나왔을 때는 6 비중이 한 7에서 8 정도 되고 6 플러스가 한 2에서 3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화면이 너무 크면 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당하게 큰 거를 선호하는데 이게 지금 중국하고 한국 오면서 많이 바뀌고 있죠. 중국은 지금 한 400만 대 이상 프리오더 나온 데이터 보면 오히려 6 플러스가 한 5.5 정도 되고요. 6가 4.5 정도 되고 한국도 지금 예상대로라면 거의 5대5로 갈 거예요. 5대5나 오히려 6대4로 더 큰 화면을 선호하실 텐데 그래서 실은 저희는 6는 안 만들고 6 플러스만 만들어요. 왜냐면은 6는 경쟁이 더 치열한데요. 케이스 같은 경우도요. 근데 6 플러스는 생각보다 경쟁이 많지 않아서 네, 저희는 6 플러스하고 그게 지사 얘기인가요? 아니면 글로벌 얘기? 글로벌로. 글로벌로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파블렛 아예 그냥 파블렛 라인업만 하는 거죠. 그다음 노트 4 하고요. 이렇게 해서 나름 그 스마트폰 활용도 높일 수 있는 이제 디자인을 해서 곧 출시합니다. 네. 언제 나오죠? 네. 이번 주에 나와요. 네, 이제 프리즘 케이스라는 건 이제 손에 이렇게 껴서 이렇게 지하철 같은 데서 들고 볼 수 있는 기능 있는 케이스 하나 나오고요. 네. 또 하나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TPU 백커버하고 또 하나는 남이 이제 자기 화면을 보지 못하도록 그 프라이버시 필름이라고 하는 예, 필름이 케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 나와요. 그것도 굉장히 독특한 아이템인데 예, 이번 주 다음 주에 계속 나옵니다. 그 처음 말씀하신 게 그 뒤에 무슨 이 줄 같은 게 달려 있는 그런 건가요? 줄로 하면 좀 안 예쁘니까 저희가 이렇게 아마 나비 넥타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나비 넥타이 디자인을 저희가 이제 그거 가지고 도입을 해서 이제 이게 자석이 들어가 있어서요. 이 나비 넥타이 같은 모양을 이렇게 꺼내면은 이제 스탠드도 할 수 있고요. 가로 세로 스탠드 할 수 있고 그 안에다가 이제 손가락을 넣어서 그립감을 해서 들 수가 있죠, 제품을. 예. 그러니까 말씀만 드리면 이해가 힘드실 텐데 아마 추첨해서 주시면 예. 경품으로 네, 일단 경품 확인을 주시면, 시켜주시겠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이름이 뭐죠? 그러니까 프리즘 케이스라고 해요. 프리즘 케이스. 네. 그게 프리즘 핸드 그립 케이스라고 하는데 짧게 저 프리즘 케이스라고 하죠. 상품명이 프리즘 케이스인가요? 네. 예.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37,900원으로 약간 비싸지만 대신 또 6 플러스 사용자분들이 통계를 보면 과거 작은 화면 쓰시는 분들보다 한 50% 정도는 더 돈을 쓰세요. 예. 그러니까 그래요? 예, 왜냐면 액세서리는 어쨌든 제품 본체 가격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한 5%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사실짜리 구매하시는 분들은 5만 원까지는 쓰신다고 봐요. 액세서리 사는데요. 그쵸. 그 플러스 같은 경우는 태블릿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충분히 효용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제가 노트가 나왔을 때 제일 놀랐던 게 케이스를 비싼 케이스는 굉장히 많이 사셨어요. 노트 시리즈 나올 때요. 예. 아이폰보다 더 비싼 케이스 사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고가니까 안전하게 쓰기 위해서. 네. 이게 진짜 단말기 가격에 비례를 하는군요. 네, 엑셀은 뭐 단말기, 그러니까 휴대폰뿐만 아니라요, 노트북이든 거의 대부분 그 종속된 플랫폼 가격에 예, 그 연관성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 가격이 계속 내려가니까 노트북 가방도 점점 가격이 내려가는 거하고 비슷하고 태블릿 케이스들도 아마 보시면은 또 태블릿 가격들이 계속 내려오니까 태블릿 케이스 가격들도 계속 좀 떨어지고 있죠. 예. 그래야지만 소비자들이 이제 구매하시니까요. 얼핏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또 재밌네요. 네, 그렇죠. 더 많이 지른 자가 역시 더 지른다. 그렇죠. 재밌네요. 사실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국내 액세서리 시장 규모와 전망 그리고 혹시 뭐 가능하시면 다른 나라 사정은 또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일단 국내 액세서리 시장 규모는 매년 이제 KT 경제연구소에서 많이 발표를 하죠. 그 데이터를 많이 쓰시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
올해 가면 1조가 넘었을 거예요. 시장 규모가. 근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컸다면 아마 제가 굉장히 해피했을 텐데 네.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좀 약간 정체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엑셀 시장이 좀 약간 침체되어 있는 면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 일단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단말기 판매 대수 자체가 작으니까 네. 시장 규모도 작을 뿐더러 이제 제조사들이 또 직접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시장을 어느 정도 많이 가져가시기 때문에 일반 저희 전통적인 시장에서의 엑셀 시장은 제 생각에 3천억 정도를 보고 있고 네. 대신 이제 신규로 이제 확대되는 시장들이 있죠. 뭐 앱서설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제 앱이 연동되는 엑셀이들 나오는 거 하고 그다음 이제 헬스 제품들 나오는 거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향후에 뭐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따로 통계를 내기는 아직 한국이 그런 통계 데이터가 이렇게 정확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은 각 소비자 접점에서 판매하는 데이터를 다 이렇게 모아서 네. 실제로 발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근데 아직 한국은 그 부분은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다 숫자들이 너무 다 불려 있는 것도 있고 좀 넣어지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좀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실은 엑셀 시장이 지금 한 22조 정도 되거든요. 22조요? 예. 그리고 아마 한 5년 내에 한 30조가 넘어갈 걸로 보고 있어요. 예, 계속 성장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앱세서리 같은 경우도 지금이 한 20억 달러 정도로 이제 시작됐죠. 앱세서리 쪽은. 근데 아마 5년 이내에 10배 정도 커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앱세서리 시장이 가장 지금 전망이 좋죠. 저희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그쪽 시장이 가장 무궁무진합니다. 그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스마트폰을 한 단계 뛰어넘는 또 다른 진화물이 나오든 간에 어쨌건 액세서리는 계속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뭐 저 코스닥 상장 이런 거 계획 없어요? 그 지금 엑셀 회사 중에서 상장 회사는 로지텍이 지금 유일하고요. 거기가 이제 나스닥 상장을 했죠. 그 외에 뭐 저희 타거스도 그렇고 벨킨도 그렇고 대기로 스피겐이 아마 상장하신다는 말씀 하신다는 말씀 들었어요. 근데 타거스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하기는 아직 너무 이르고요.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할지 안 할지는 아니 그 상장만 하셔도 투자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엑셀이는 이게 투자도 좋지만 실은 이제 매년 그러니까 가늘고 기계라는 컨셉이 계속 가는 이유가 그냥 큰 돈은 못 벌지만 그냥 꾸준히 돈을 벌면 그게 그냥 또 괜찮은 삶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장을 하게 되면 매 분기 실적 발표도 해야 되고 피곤해. 그러면 또 주주들 또 이 압박도 해야 되고 하면 회사가 이제 이 대신 산업이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가끔씩은 오너가 확 드라이브를 그러니까 방향을 정해서 움직여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좀 유연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대표님이 보실 때 그 샤오미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배터리 충전기 그 제법 쓰거든요. 많이 쓰죠. 지금 거의 태풍의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아까 언급한 그 유명 기업들도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잖아요. 어떤 것 같아요? 샤오미와 비교를 했을 때 품질이나 디자인 면에서? 제 생각 품질이나 디자인 면은 문제 없을 거고요. 그래도 브랜드 달고 파니까요. 근데 이제 과연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렇게 팔 수 있는지는 좀 두고 봐야죠. 지속성. 왜냐면은 이거는 인간적으로 그 가격 만들기 힘든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아까도 뉴스 잠깐 봤는데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금을 활용해서 회사를 이제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말 건전하게 되는 건지는 모르죠 아직. 뭐 마진을 제대로 확보하면서 파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 봤을 때 마진을 확보하고 팔진 않죠. 마진을 확보하고 팔면은 실은 그 가격이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럼 단말기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요즘 잘 나가는 뭐. 샤오미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래요. 뭐 홍폰인가 뭔가. 그러니까 일반 회사가
어쨌든 유지를 하려면은 제품 가격만 원가만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광고비도 있어야 되고 고객들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회사가 확장하게 되면은 말씀드렸지만 품질도 확보해야 되고 그런 일련의 업무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 아직 샤오미는 중국에서 많이 사용됐고 이제 나라들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죠. 예전에도 TV 같은 경우가 그랬거든요. 뭐 중국 회사들 가격으로 하면서 뭐 미국 시장 한번 떠들썩했다가 또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았기 때문에 역시 중국 시장에서만 큰 거는 뭐 그것도 물론 잘하신 거지만 그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는 부분은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예.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예. 차마 그런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배터리는 괜찮다고 들었어요. 제품은. 샤오미가 전국체전 챔피언이지 올림픽 챔피언은 아니다. 아직 네. 그래도 중국 회사 중에서 이제 그래도 글로벌하게 지금 확장하는 곳은 레노버가 더 잘하죠. 예. 거기는 외국 회사도 인수해본 경험이 있고 스마트폰도 지금 3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아이폰 6 나오기 전에 네. 뭐 시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프로토타입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형 네. 이런 거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 본사에서 네. 그게 어느 시점쯤에 들어오나요? 그게? 아, 지금 저희는 공식적으로 받지 않고요. 그럼 네.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면 다른 회사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대개 한 애플은 대신 기본적으로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월 아마 1,000만 대에서 2,000만 대씩은 생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지금 보시면은 6든 6 플러스든 다 발표하고 다음 주부터 판매했잖아요. 그 얘기는 한 달 전부터 생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누구든지 시리즈 제품을 볼 수가 있어요. 중국 그 공장 근처에 있으면요. 거기서 뭐 일을 하든 아무나 못 볼 것 같은데요. 뭐 중국이니까요. 일하는 사람이 몇십만 명이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다 보완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한 2달 정도 전이든 3달 정도 전에는 이제 말씀하신 금형을 이제 마무리 짓고 생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데이터 유출이 되죠. 예. 그러면은 그 중간에 이제 뭐 브로커가 또 있고 그런 거 좋아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지금 케이스 만드는 회사들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내서 이제 사지 않겠냐. 근데 그 데이터가 이제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아이폰 6 그 키노트 할 때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중계를 했었잖아요. 네. 예. 근데 그거 보면은 막 더미 갖고 와가지고 더미 막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케이스도 나와서 막 씌웠다가 벗겼다가 막 그러거든요. 그럼 아니 그것도 나름 저는 흥미로운 그 비즈니스라고 보는데 그 브로커와 브로커에 매수된 분명히 그 근로자 중에 한 명일 거 아니에요. 뭐 심지어 뭐 예, 기자도 있고 뭐 그 안에는 진짜 별의별 사람도 많대요. 예. 그러니까 기자들도 거기 들어가서 예, 일하면서 특종 따고. 예. 실제로 아마 제 아이폰 4S가 예, 미국에서 한번 유출됐잖아요. 예. 그게 아마 엑스레이 업체 중에 하나예요. 네, 제 회사명은 말씀을 드리지만, 예, 그 회사가 그 누출을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회사명은 뒤풀이 때 예. 저한테만 말씀해 주시면. 아 그러면은 아이폰 6 뭐 플러스 이거는 뭐 받지를 못하셨던 거네요 사전에?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는 그 타거스 브랜드도 있지만 저희가 2012년에 인수한 세나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근데 세나 같은 경우는 애플 스토어에 들어가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원칙이 애플의 원칙은 제품 발표 후에 이제 애플 웨브사이트에 그 제품에 대한 이제 정보가 올라오면 이제 그걸 보고 설계해서 만든 다음에 이제 충분히 제품의 완성도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애플에 가져가서 테스트를 받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다 막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네, 저희는 네, 그래서 저희도 출시가 좀 늦었다는. 그러니까 불법이 없었다. 브로커와의 거래가 없었다. 네. 그럼 삼성은요? 삼성에도 노트4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텐데 네. 그런 케이스는 또 제품을 사전에 뭐 데이터를 받을지는 못하신 거였어요?
그거는 이제 계약 관계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거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식스도 계약 관계 있던 회사들은 미리 받아서 만들어. 애플은 예. 네, 아예 그런 데이터를 안 주죠. 얄짤 없어요? 네. 네. 예전에 아마 한 아이팟 시절에는 그랬어요. 아이팟 시절에는 몇몇 업체들한테 미리 줬거든요. 예. 근데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다음부터는 예, 절대 안 주고 있죠. 아직까지는요. 네. 아니 그럼 그 팍스콘? 네. 네, 팍스콘 맞죠? 네. 거기서 일하는 어떤 근로자가 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네. 하나 싹 챙겨가지고 그걸 밖으로 가져 나와서 브로커한테 넘겨줄 수 있다. 그렇게 허술하진 않고요. 대부분 이제 팀워크를 하죠. 너는 카메라 부품을 챙기고, 너는 뭐 보드를 챙기고, 너는 뭐 뒷면 그렇게 해서 하나씩 들고 나온 다음에 나중에 조립을 하죠. 네. 그 방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야, 이거 굉장한데요, 이거. 완전히 뭐 CSI야. 이거 옛날에 아프리카 보면은 그 다이아몬드를 채취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숨겨놓고 나오잖아. 거의 뭐 그런 수준인데요. 하긴 그 근로자들이 워낙 박봉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거에서 한 번 챙겨가지고 뜨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아니, 실제로 근데 제 생각 근로자들 문제보다는 이제 아예 그거를 염두에, 왜냐면 그러니까 폭스콘 같은 경우에 생산 전에 직전에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모으거든요. 평소 때는 뭐 예를 들어 5만 명 운영하다가 뭐 새로 신제품 나올 때는 알바들인 거죠? 예, 그것도 아니죠. 네. 일하는 사람들인데 뭐 왜냐면 아이폰 판매량이 분기마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아이폰 판매량이 제일 많을 때가 이제 처음 출시한 달하고 크리스마스 뭐 10월부터 12월 요즘 사이기 같은 때문에요. 때잖아요. 네. 그때는 인원을 정말 한 30% 정도 더 넣어야 되니까 이제 그때 이제 들어가서 예, 작정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괜찮은 알바인데 이거. 브로커와 그러다가 빅딜이 은팔찌 가네. 차요. 찰랑찰랑. 브로커와 빅딜이 걸리면. 먹으면 되잖아. 먹으면 되잖아. 그죠? 뭐 드실 수 있다면. 대답을 드실 수 있다면. 예, 하여튼 재밌는 얘기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요즘 제가 보니까 케이스나 이런 액세서리들을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액세서리라는 게 좀 남들과 다른 나만의 폰을 꾸미고 뭐 물론 보호의 측면도 있지만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개성을 살린다. 네. 근데 요즘은 안 하는 게 개성인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오히려 심지어는 저는 이거 갤로트 3인데 이거를 껍데기를 벗겨서 이렇게 다니면은 수입품인 줄 알아. 이게 뭔지를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소비자분들 조사해 보면 한 5에서 10% 정도 분들이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별로 좋은 분들이 아니죠. 케이스를 안 사니까요. 네. 근데 그분들은 케이스를 안 쓰세요. 네, 떨어뜨려도 그냥 뭐 깨지면 다시 고치고. 근데 80-90%의 소비자분들은 쓰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디자인은 예쁜 걸 사든 보호를 위해 사든 뭐 기능성 때문에 사든 어떤 방식으로든 사세요. 그리고 점점 스마트폰이 커지니까 떨어뜨렸을 때 이제 충격이 아무래도 더 받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대부분 LCD가 많이 깨지니까 마블링이 맛있게 나오죠. 이제 보호 필름은 많이 사시고 그리고 케이스도 점점 많이 사죠.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아이폰 6나 6 플러스든 뭐 노트든 거의 다 80% 이상은 케이스 사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 하병원 대리님은 안 하신 거죠, 케이스? 저런 분이 이제 5%, 10% 안에 들어가는 나쁜 소비자시네요. 삐딱하신 삐딱한 분이라고 해요. 담당 A 아니에요? 네, 그러게요. 안 나와서 못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아니 그러면 그 타거스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심리 분석 이런 거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분들 가방은 매시니까요. 네, 가방으로 이제 또 케이블도 필요하시고. 어쨌든 엑셀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폰을 사면 평균 한 1년 동안에 한 5개 정도는 하신다고 해요. 그게 뭐 케이스가 됐든 뭐 케이블이 됐든 충전기가 됐든
뭐 이어폰이었든 제가 이게 5개 이상 사고 아마 그게 10만 원이 넘을 거예요. 네. 네. 아, 맞아요. 우리 그때도 방송 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한 사람이 같은 케이스라도 색깔을 다른 거를 몇 개 사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스타일의 케이스를 사거나,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많이 한대요. 네.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할인점에 케이스 많이 팔거든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 달에 한 번. 네. 아유, 그럼 이거 재활용 문제가 또 심각해지겠는데, 이거. 네, 네, 묻어야죠.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혹시 연구하신 적 없어요? 어떤 그 걸요? 5%의 심리. 왜 저들은 안 살까? 그러게요. 아직 못했는데요.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네. 그러면, 네. 이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 살 때, 그 판매원이, 거의 강매 비슷하게, 보험 가입을 또 막 유도를 해요. 네. 그럼 이게 보험을 가입을 많이 하면 할수록 타거스 같은 회사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좀 보험은 일단 가입이 제가 알기로 비싸고요. 네. 아마 총 10만 원이 넘게 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5%들의 심리는 그런 거 아닐까요? 보험 가입에서 뭐 깨지면 뭐 보험에서 또 해주니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분들 보험도 가입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하대리님 보험 가입했어 안 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남성분들이 많으세요. 케이스 안 한 분들 비중이. 여성분들은 거의 하세요. 예. 화장을 안 하는 거와 같은 그런 심리인가? 근데 점점 케이스 더 하는 추세죠. 예전에는 정말 안 한 분들 많았거든요. 폰이 작았을 때는요. 근데 커지니까 확실히 케이스 하신 분들 더 많았어요. 근데 안 한 게 오히려 좀 이쁜 것 같긴 해요. 가끔 보면은 특히 아이폰은 안 하는 게 간지죠. 뭐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하면 이상해져 오히려. 우리 대표님. 그렇지만 아이폰 6 이제 6도 6 플러스도 그렇고 일단 뒷면에 절연 테이프 있어서 케이스 업체들한테 굉장히 좋죠. 왜냐면 다드 케이스를 쓰시니까요. 뒤에 안 보려고요. 그리고 카메라도 튀어나와 있으니까 케이스로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플 신경을 많이 써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애플이 그 에코 생태계를 위해서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게 아니냐라는 절연 테이프가 뭐예요? 뒤에 이렇게 안테나 띠가 이제 상하단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이제 테이프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원래 있었어요? 이번 6 나오면서 아마 안테나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절연 테이프. 그런 게 또 있구나. 얇아지니까 뭐 내장하는 것보다는 이제 갖다 붙인 거죠. 넓게 펴서. 좀 흉하겠네. 근데 보다 보면 뭐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보기 싫으면은 어차피. 근데 보통은 딱 그러거든요. 얇아지면 얇아지는 만큼 이게 위험하니까 아무래도 얇아지면 내구성이 좀 떨어질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고 물리적으로. 그러면은 케이스를 꼈을 때 이게 과연 얼마만큼 얇게 그립감을 잡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그게 굉장한 포인트인데. 왜냐면은 아이폰 5도 그렇고 계속 얇아지긴 했지만 케이스를 씌웠을 때는 이게 두꺼워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최적의 그립감이 되는 거죠. 케이스를 쓰면. 근데 두께는요? 두께. 실은 두께를 이제 소비자분들이 별로 신경 안 쓰세요. 그래요? 네. 전화기 쓰면서요. 본인 폰이 10mm인지 8mm인지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화면 큰 거는 보시는데 두께는 어차피 케이스를 씌우기 때문에 자기한테 얼마나 손에 잘 잡히느냐가 실은 더 중요하죠. 근데 어차피 타블렛들은 손에 잡히는 것도 어쨌든 한 손에 못 짚거든요. 잘. 그러니까 더더욱 케이스를 해야죠.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점점. 이 타거스 같은 이제 기업들은 그 판매 채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보니까 모 경쟁사는 최근에 이마트에 애플 애플 프리미엄 리셀러 있죠. 그런 걸 들어갔다고 또 자랑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 고객 저점 찾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타거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어쨌든 이거는 약간 여담이지만 실은 제가 한 정말 10년 이상 이제 엑셀을 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제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정이 많으세요. 예. 아이디어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막상 이제 판매를 어떻게 하실 거냐 했을 때 대부분 말씀 못 하셨거든요. 예. 근데 엑셀은 실은 판매하는 거가 제품을 만드는 거 이상으로 중요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팔아야 얘는 엑셀은 단가가 낮기 때문에 많은 곳에 넣고 많은 곳에 팔아야지 예.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뭐 판매하시는 채널들이 많죠. 엑셀은 기본적으로 휴대폰, 스마트폰 파는 곳은 다 따라서 팔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APR이라고 하는 애플 전용 매장, 전문 매장에서 팔 수 있고 또 이마트 안에 또 APR 매장이 한 예. 12개 정도 있을 거예요. 예. 예. 더 될 수도 있고요, 지금은. 거기는 애플 전용 매장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뭐 하이마트 안에도 제가 알기로 한 1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크진 않지만 거기는. 그리고 뭐 홈플러스나 뭐 코스트코나 롯데마트 같은 곳 예. 어쨌든 소비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판매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기본적으로 엑셀을 팔 때는요. 왜냐면 소비자가 많이 가야 확률적으로 케이스를 할 확률이 생기거든요. 아니면 이제 뭐 가로수길에 뭐 한 업체 분들은 거기서 조그맣게 매장 내시지만 판매는 굉장히 잘하시는 매장도 있고요. 아니면은 통신사 매장, 이 통사도 뭐 KT나 SKT나 뭐 LG 안에 이제 매장 안에서 케이스를 파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팔 수 있는 이제 기본 채널이라고 하죠. 물론 뭐 핫트랙스나 예. 교보문고 핫트랙스나 아니면은 영풍문고 같은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만드는 액세서리가 최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데를 이제 판매되는 이제 경험치를 넣어가지고 이제 솎아내야 돼요. 예, 모든 곳에 다 뿌리게 되면 나중에 안 팔리면 다시 반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벌고 뒤로 이제 그렇죠. 까진다고 표현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 뭐 타거스 같은 경우는 실은 모든 곳에 다 뿌리는 구조는 아니고요. 예. 저희 제품하고 방문하는 고객하고 그래도 좀 접점이 맞는 쪽 위주로 가요. 그리고 역시 한국도 온라인 쪽 판매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쪽도 더 강화하고 있고 오프라인 쪽이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하진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희 타거스 같은 경우는 수입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분들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거를 이제 강제로 하시라고는 이제 점점 힘들죠. 네. 제가 며칠 전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역에 네. 있는 그 신세계 백화점 네. 거기 뭐라 그러더라? 뭐 이름이 있는데. 신세계는 그 하여튼 거기 그 반디 앤 루니스 서점 있고 뭐 네. 분수 나오고 네. 막 그쪽에 보니까 그 액세서리 매장이 하나 딱 생겼어요, 새로. 네. 보니까 폰 케이스나 이런 것만 팔더라고요.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게 그 이제 제법 뭐 잘 파시는 분들은 수익이 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요 단통법 시대 그 핸드폰 파시던 분들이 네. 전업을 하셔도 괜찮나요? 근데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단말기 하나 팔았을 때 얻는 이익 대비 케이스 팔아서 얻는 이익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아마 적응하시는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예. 요즘은 단말기를 거의 못 팔아서 지금 예. 그렇지만 그게 이제 얼마 할지도 봐야죠. 그 케이스만 파는 게 오프라인 매장이 생길 정도면은 네. 괜찮다고 봐도 되지 않나요? 대신 이제 문제는 네. 이 국내에도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케이스 수량 그 생산량이 네. 수요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스마트폰 1년에 판매되는 수량 뭐 예를 2천만 대 정도 2천만 대가 있다고 보면 케이스는 한 1억 개는 있는 듯한 그러니까 과생산이죠 대부분. 그러니까 예,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죠. 못 버시는 분들도 더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죠. 예, 자원 낭비도 많고요. 그럼 앞으로는 이 타거스나 벨킨이나 그런 쪽으로 마케팅을 하셔야 되겠어.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듯이 케이스도 갈아입고 외출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좀 하셔야 되겠어. 그거는 꽤 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이제는 잘 안 먹힌다는. 그 말씀드렸죠. 여성분들은 자주 바꾸세요. 예, 여성분들은 자주 바꾸는데
이제 문제는 남성들이죠. 예, 남성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쓰면은 1년은 그냥 쓰니까 예. 그러니까 별로 좋은 고객은 아니죠. 기기가 자주 나오는 것도 좋은 호재겠네요. 그렇죠. 많이 자주 나오고 많이 팔리는 게 가장 좋죠. 예. 물론 이제 그것도 약간씩 다른데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그래도 1년 정도 가주는 게 좋아요. 예. 너무 짧으면 이게 생산하다 팔다 그쵸. 말게 되니까 그래도 최근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게 아마 아이패드가 3에서 4로 나갔을 때 이제 커넥터만 바뀌었거든요. 네. 케이스는 그대로 쓰고 실은 아이패드는 2부터 4까지 크기가 다 같았기 때문에 네.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재고 걱정 안 해도 됐지만 이제 신제품을 이게 수요가 아무래도 많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단점도 있고 대신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지금 6만 나온 게 아니라 실은 애플이 좀 작년하고 올해 계속 두 모델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5 같은 경우는 5S와 5C 나왔을 때는 실은 C 판매가 별로 안 될 거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6하고 6 플러스는 둘 다 많이 판매될 거라고 예측이 돼서 굉장히 그 케이스 업체들한테는 예, 좋은 뉴스죠. 지금 뭐 예약 구매하셨어요? 아이폰? 저요 아니요. 예. 저는 네. 요 5 계속 쓰시려고요? 저는 노트4를 삼성이시죠. 살 겁니다. 아. 노트4로 가기 위해서 노트4로. 아니, 대표님 계속 아이폰 쓰셨었지 않았나요? 삼성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댔잖아요. 이상하다. 사석에서는 아이폰 산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두 개 다 쓰려고요. 그러면은 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시기에 이제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쵸, 네. 스마트폰 주변 기기, 뭐 케이스, 충전기, 케이블 다 포함을 해서 샘숭, LG, 아이폰 뭐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어느 회사께 가장 많이 팔려요? 어쨌든 전체 판매 대수보다는 실은 단일 모델별 판매 대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딱 맞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어차피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들은 1년에 아마 4번 정도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 S4 나올 때, S 시리즈 나올 때, 그때 아마 3, 4월 때 한 번은 준비하고, 크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아마 태블릿 나올 때 하고, 아이폰 나올 때, 9월, 10월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트 시리즈가 그것도 역시 9월, 10월 걸쳐 있거든요. 그 4가지 플랫폼을 가장 메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타워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도 따라가지만 지금 이제 지역적으로 좀 강한 디바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좀 중저가 단말기들 근데 이제 케이스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같이 개발해서 이제 시장에 같이 확장을 하고죠. 예. 그러니까 국내는 잘 출시 안 하는데 해외 중국이나 인도 지역이나 아니면은 동남아 지역에 나오는 제품들 그런 제품들 맞게 이제 케이스를 만들어 유통을 하죠. 그러면 그런 거는 소유적으로 할 수 있죠. 경쟁이 아무래도 더 치열하니까요. 그럼 이건 이제 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샤오미나 레노버 폰이나 태블릿용 액세서리에 대한 준비는 혹시 레노버는 저희 역시 글로벌 파트너십 맺고 있기 때문에 레노버는 태블릿 케이스하고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레노버는 이미 만들고 있고 같이 하고 있죠. 샤오미는 아직 근데 샤오미는 스마트폰 말고는 아직 태블릿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역시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은 정말 좋던데. 네, 역시 말씀드렸지만 이게 X는 단가 디바이스 가격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제 이 가격이 굉장히 험해지죠. 케이스도. 저는 그 샤오미 갤럭트 짝퉁 있잖아요. 샤오미에. 그런 거 나오면 전 살 의향이 있어요. 이렇게 사서 타거스의 키보드나 이런 걸 살 의향이 있거든요. 그럼 좋죠. 키보드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샤오미는 그러니까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만약에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은 많이들 살 것 같긴 해요. 그들의 마진은 걔들 문제고. 그렇죠.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표님 마지막 이제 뭐 저희 청취자분들께 하실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궁금한 게 있어도 괜찮아요. 그 요전에 네. 그 인프라웨어라고 네. 그 두 분이 나오셨는데 네. 처음으로 저희한테 궁금한 걸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이 어떻게 나오나요? 왜 하시나요?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아주 핵심을 찌르시더라고요. 저도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여쭤도 되겠네요. 그럼 청취자분들께 예. 그러니까 실은 액세서리는 모든 분들한테 다 다 연계성이 있을 거예요. 연관성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대부분 다 디바이스를 쓰시고 그게 뭐 솔직히 스마트폰 아니더라도 TV도 마찬가지고 네. 모든 디바이스에 연결되는 거고 그거 연계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예, 다 하나씩 쓰고 계시겠지만 아마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별로 고민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대충 그냥 있는 거 눈에 띄는 거 구매하시는데 이제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이제 앞으로 사실 때는 뭐 꼭 타거스가 아니어도 되니까 네. 각 분야별로 좋은 제품을 조금 더 비싸게 주더라도 예,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네. 그리고 뭐 또 이제 저희는 백팩 시즌들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제 노트북이 이제 수능 끝나면 12월부터 이제 백팩 많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백팩을 살 때도 한 번쯤은 타거스 생각하시면은 예, 좋지 않을까 하는 예. 너무 광고성 짙으면은 아니요 괜찮습니다. 에서도 아카데미 시즌을 또 경영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저 갑자기 질문이 생각났어요. 네. 액세서리 업체이신데 네. 혹시 그러면은 그 아까 빅3 네. 중에 로지텍은 네. 얼티밋 이어라는 그쵸? 오디오 부문이 있거든요. 네, 있죠. 네. 그래서 걔들이 고급 그 오디오 기기를 또 팔고 있어요. 그렇죠. 뭐 헤드폰이나 네. 이어폰을 파는데 타거스나 벨키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보급형들 팔았다가 네. 좀 재미를 못 봐서 네. 좀 빠지는 그런 추세인데 타거스는 혹시 오디오 기기에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네, 저희는 오디오 쪽은 아무래도 회사가 가진 역량이 그건 안 되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나 케이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죠. 거기는 이제 고급 가죽 케이스 만드는 회사고 그 또 마이클 코어스 브랜드로도 이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저희는 그쪽으로 더 많이 포커싱 두는 것 같아요. 예, 로지텍 같은 경우는 인수 회사 여러 회사들 인수했죠. 예, 올티메디어도 마찬가지고. 제나이저 이런 거 인수하시지 그냥. 제나이저 회사가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니 저 비트바이도 애플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애플이 비츠 인수한 게 저희한테 굉장히 희망이자 예, 리스크도 같이 안겨졌죠. 왜냐면은 비츠 인수한 다음에 지금 보스가 애플 매장에서 쫓겨났어요. 미국에서는요. 경쟁하니까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한국도 이제 아마 애플 매장에 비츠 공간이 따로 생길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피인수된 회사들은 힘들어지죠. 내쫓기네요. 그럼 소니나 제나이저 이런 거 다 진짜 쫓겨나겠다. 쫓겨나지 않더라도 공간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예, 안에 들 수 있는 공간이. 한우물만 파는 것도 좋죠. 맞아요. 생뚱맞게 무슨 헤드폰이야. 갑자기 질문이. 삼성도 헤드폰 하잖아. 프리미엄 뭐 이거 만들어서 하잖아요. 레벨로. 레벨로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점점 그쪽 시장도 힘들어지고 있어서요. 예, 이제 점점 이제 정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손에 하도 묻어 있어서 잘 모르던 그 액세서리 시장에 대해서 오늘 그 타거스의 이혁준 대표이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네,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주 예고를 또 해주셔야죠. 네. 다음 주는 우버. 우버의 대항마로 요즘 뜨고 있는 이지택시입니다. 네. 이지택시. 네, 저희한테 직접 나오시겠다고 메일을 주셔서 그 이지택시 측에서 이백이 원하면은 현직 택시 기사분도 모시고 오겠다. 좋습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분도 모시면 굉장히 흥분을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모시는 게 낫겠죠? 아, 모시는 게 좋죠. 아, 이왕이면 서울시하고 우버도 카카오 택시하고 다 불러? 같이 모여서. 아, 우버도, 그러니까 저희는 솔직히 우버 코리아 사장님이랑 그리고 서울시 담당 사무관, 주무관, 네, 담당자분이랑 모여서 네,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는 싶어요. 아니 왜 국토부 네. 장관도 부르지? 와야죠. 우리가 부르면 와야지. 아니, 왜냐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한쪽만 듣는 건 너무 편파적이니까 이왕이면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안 오신다니까. 아니, 안 오신다는 뭐 연락할 길이 없어서. 네. 하여튼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우버 이지택시가 단순히 그냥 이지택시가 아니고 그 요즘 잘 나가는 그 독일의 로켓 인터넷이라고 있어요. 그 네. 빨리 뺏겨가지고 팔아먹는 독일의 아주 큰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일종의 계열사더라고 이지택시가. 아, 그럼 우버를 뺏겨서 빨리 만드셨나? 이지택시 코리아가. 그러니까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음 주에 또 펼쳐지니까요. 또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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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C 플러스